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잼 김나연입니다. 예, 전 3주째 사무실에 안 나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오너, 전기차 오너, 그리고 본업은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김지석입니다. 네, 요즘 별 보는 것을 즐기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별이 보여? 요즘 정말 진짜 소소한 삶의 재미가 있다면 가끔 슈퍼 같은 거 나갔다 올 때 이렇게 별이 보여요. 요즘 윤탁쌤 서울 한복판에 사시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한 몇 주 정도 전부터는 그 달이랑 그 북극성 그게 되게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새벽에 뭐 시골집 가거나 이럴 때만 북두칠성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카시오페아 자리 막 이런 거. 북두칠성 못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뭐 북두칠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별이 보인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김나연 선생님 혹시 노잼이라니 뭐 누가 또 좀 한마디 했습니까? 팟캐스트 듣고. 네, 제가 오는 길에 제가 듣는 사람 있어요 그거? 네, 친구들이 좀 많이 듣는데 미국에 사는 친구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가끔 저 보고 싶을 때 제 사진을 띄워놓고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데요. 무슨 사진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저 되게 재밌는데 팟캐스트에서 노잼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을 드러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 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분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주변에 많이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홍보도 감사합니다. 요즘 또 김재수 선생님 뭐 이렇게 3주째 사무실에 안 나가면서 좀 삶이 바뀐 게 있으신가요? 가족과 좀 더 가까워졌다라거나. 딱히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사무실에 안 나가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서 약간 덜 피곤한 게 뭐 있고,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안 나가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단절된 느낌. 인사팀에서 통보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게 약간 두렵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취업도 그렇고 정말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또 저희 방송 듣고 위안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또 재밌는 소식 있죠?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어떤 소식 있나요, 김재수님? 일단은 우리 재밌는 소식 얘기하지 마요. 네. 사람들 기대한단 말이에요. 좀 재밌다라고 해야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탈이 안 되고. 네. 좋아요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그저 그런 소식이 있다 한 다음에 조금 재밌으면. 알겠습니다. 그저 그런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현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간만에요? 거의 매주 짚으시지 않나요? 저번 주만 안 짚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렇네요. 저번 주 안 했고. 네. 이거는 정말 목돈을 만질 수 있게 해드리는 코너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 원, 100만 원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뭐 보조금 1,300만 원. 화물차는 뭐 거의 2천만 원 막 나오는 그런 거죠. 이거 웬만한 그 월급 직장인들의 1년 순수익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민간 공고 대수가 이제 42,000대인데 일단은 지금 접수 대수가 17,000대까지 늘어났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 좋은 거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게 42,000대. 현재까지 발표된 건 42,000대를 주기로 돼 있는데 일단 접수가 17,000대가 됐어요. 그래서 소진율을 계산하면 40% 정도.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2월 한 중순부터가 발표되기 시작한 거니까 뭐 4월 말이잖아요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40%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출고된 대수는 11,200대 정도 돼서 출고 대수 기준으로는 소진율이 26%인데 접수 대수 기준으로 소진됐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접수하면 보통 출고가 되니까 그래서 2개월 정도 만에 40%가 끝났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원래 이 환경부 요 웹사이트를 가보면 대수가 몇 대고 딱 나오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 오른쪽에 비고란에 막 잡다한 설명이 붙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전기 화물차
네. 네. 예, 그 포터하고 본고도 나왔나? 아무튼 그 전기 화물차가 출시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리고 차가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네. 포터는 진짜 이제 그 약간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잖아요. 네, 저 집 근처에서도 포터 EV는 좀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좀 그 전기차로 인기가 좀 좋나 봐요, 그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4월 17일 날 9시에 마감이 돼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기자로 관리되고 그럼 누가 취소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587대가 초과돼서 접수가 돼가지고 약간 누가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예산이 잡혀도 지금 신청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로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늘리는 거를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라는 걸 이제 파악되신 분들은 늦게라도 빨리 접수를 해보시면 뭐 잘하면 또 가능성은 있다. 맞아요. 전기차 포터라는 게 이게 제가 진짜 정말 부자라면 그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기차가 나왔다는 게. 또 저희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가면은 이 또 포터 뒤에 앉아가지고 일터로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노말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이 포터가 전기차를 나왔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차 대놓고 이제 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터가 오면 이제 딱 일단 눈살이 찌푸러지잖아요. 또 화물차 지나가면 또 냄새 나고. 근데 포터 전기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뷰이.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터 봤다고 했잖아요. 전기차를. 근데 그 앞뒤로 되게 SUV가 서 있어서 약간 좀 묘했어요. 오히려 화물차는 전기차인데 앞뒤로 되게 대배기량의 내연기관차가 그렇죠. 있다는 게 멀끔해 보이는 SUV는 디젤 품고 있고 정말 그 약간 배기가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던 포터가 아주 맑고 자신 있게 나왔다는 거에 참고로 지금 전기화물차가 보조금 동나는 상황은 뭐 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뭐 끝났다는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안양시가 뭐 예를 들어서 220대를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차가 이 중에 24대인데 확정 마감됐다라고 그래서 24대면 뭐 경쟁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쵸.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 왜냐하면 주행 거리도 길고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자영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통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면 또 가게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더 대수를 늘려야겠죠 이제. 또 제가 듣기로는 그 학원 버스로 많이 쓰이는 그런 소형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왔나 이미?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소형 버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문제가 항상 몇십 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약해서 근데 이제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몇천 대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혹시 마이클 무어라고 아십니까? 마이클 무어 잘 알죠. 네. 우리 그 볼링 포 콜럼바인인가? 옛날에 정말 진짜 옛날이네요 이미. 오래됐죠. 그 미국의 고등학생 2명이 그 총기 난사 사건 일으킨 거를 약간 이제 좀 잘 찍어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고 또 그다음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화씨 911 그것도 마이클 무어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게 뭐지 그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가문과 이제 조지 부시 가문의 그 밀착 관계 이런 거를 파헤쳐서 또 했었고 또 시코라고 이제 그 미국의 의료보험을 하는 그런 감독이죠. 또 제일 유명하죠. 뭐 마이클 무어가 또 뭐 하나 찍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진보적인 이슈를 다큐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 사회 고발성.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잘 만들기도 하고 문제 있는 곳에 찾아가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좀 저는 약간 호감이 있던 인물인데 뭐 좀 속어로 얘기하면 어그로를 끄는데 거의 굉장히 대단한 그러니까 어그로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사회 이슈를 이제 확 만드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구의 날 갑자기 자기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4월 22일에 구독자는 99,000명. 얼마 안 되는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유튜브 안 하시다가 이제 좀 시작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무료로 공개를 했어요. 영화를 새로. 근데 이거는 이제 제프 깁스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고 마이클 무어는 이제 프로듀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되게 너무 반가웠죠.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채널에 올려줬고 자기가 이제 뭐 같이 다니면서 토크쇼 하고 막 그러니까 플래닛 오브 휴먼스 해가지고 인간의 뭐 행성 뭐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를 다룬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이렇게 폭발력 있는 사람이 다뤄주니까 그 봤는데 이건 뭐
태양광도 뭐 문제가 많다. 풍력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대형 NGO들이 뭐 자본과 결탁해서 바이오매스라는 기술을 굉장히 띄웠는데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전기차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막 다 문제고 은근슬쩍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 거 싹 깔고 만드는데 그 뭐 엘고도 막 까고요. 350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350.5RG. 네. 네. 거기에 창업자인 빌 맥키빈이라는 사람도 네. 사정없이 아주 바보같이 보이게 화면 따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줄여야 된다. 그냥 사람을 뭐 줄여야 된다. 화석연료 쓰고 그게 내연기관차 쓰되 사람을 줄이자? 내가 봤을 때 그 뭐지? 그 어벤져스와의 타노스가 대행 준 것 같다 이게. 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거랑 또 짜증 나는 거는 네. 태양광 관련해서 화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한 10 몇 년 전 거예요. 태양광 효율이 8%고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크게 못할 때. 그럼 되게 지금은 효율이 몇 %예요 그러면? 지금은 한 20% 나와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아웃데이티드된 그런 자료를 쓴 거네요. 그리고 전기차를 깔려고 찍은 것도 GM이 네. 전기차 볼트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 참 짧은 거리만 전기차 갈 수 있는 그걸 출시한 그때 화면을 가지고 또 전기차를 까요. 그게 2008년 뭐 그때쯤 아니에요? 그 정도 돼요. 맞아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또 댓글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슬픈 사실. 나도 저도 그래서 이거 마이크 무어가 이걸 터트렸으니 또 욕 많이 이제 먹겠다. 우리나라에 또 막 이런 비판이 막 날아오겠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비판을 다 깔아놨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미 창궐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기술만 이렇게 내세워서 기술 확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그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터킹 포인트들이 석유 회사 가는 얘기랑 되게 똑같아요. 그냥 저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쵸. 사람을 줄여야 된다. 그거 하나예요? 계속 그걸 좀 깔아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엘고어도 까고 뭐 그러는데 물론 항상 그렇지만 적합한 지적도 있어요. 근데 답을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환경 단체나 이런 데서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배급하기로 했던 회사가 그냥 배급 취소하기로. 원래 배급이 어디로 정해져 있었어요? 뭐 무비 포 액션인가? 배급 쪽에 좀 아세요? 요새 막 우리나라도 그 넷플릭스 통해서 맞아.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 채널에 올려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시 팍스라고 이 사람도 무슨 크게 상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마이클 무어를 좀 존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시 팍스가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냐 해가지고. 근데 조금 침울했어요. 보고 나서. 왜냐하면 저도 태양광이나 전기차를 알고 다니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검증을 해보면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쵸.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가장 문제가 적은 방법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싫어요 누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가야겠다. 깜빡한 것 같아요. 잠깐 녹음 중단하고 나 싫어요. 싫어요. 잠깐 검색 좀 할게요.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만큼 이게 그 에너지 전환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그 기존에 쓰던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 디펜스? 의존성?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사람이 이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기술 발전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이제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노동, 뭐 자본만 따지다가 이 R&D 기술 발전이 얼마나 그 경제 개발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그린 뉴딜 얘기하는 게 대한 에너지나 이런 데 투자하면서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볼링포 콜럼바인 만드실 때 마인드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촬영 감독이 이거 감독한 거예요. 처음으로 감독한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이라면 그 자기 국가에 대해 좀 더 고발하는 거를 찍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 지금 탄소 배출이 이제 인구당으로 따지면 아직도 많고 대형차 선호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신랄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좀 웃긴 거는 이제 그거를 찍을 때 이제 자기가 차 몰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형 미국 차를 타고 이렇게 그거 엄청 큰 거.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을 것 같으나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이거 보시고 뭐 의문이 생기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운행을 할 때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휘발유 뭐 가솔린 차보다 낮고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 자체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많이 바뀌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 작년 중에 하나가 아니 2008년도 9년도는 정말 없었어요. 재생 에너지가 별로. 근데 지금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따다가 이제 보여주고 지금 어떤지 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네. 혹시 요거가 좀 아쉽네요. 마이클 무어. 그러니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확인하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환경 이쪽이 좀 전문적인 분야예요. 전문가 인터뷰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 주장으로 구성된. 네, 그리고 무슨 뭐 대학원 다니던 분 이런 분이 뭐 자기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만 또 코트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재밌게 만들고 우울하게 올려서 혼란을 일으킨 사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건 스탠리라고 그 초대형 투자은행이죠. 네. 여기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자, 당신이 만약에 100억 달러가 있으면 투자자들 대상인데 100억 달러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기차 생산이나 자율주행차 개발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싫어도 이거 해야 된다. 이 돈 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어느 회사에다도 이 돈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결과는 1위가 이제 한 56%가 테슬라를 주겠다. 그럼 자기는 테슬라 투자하겠다. 그리고 2위는 도요타가 나왔고요. 근데 3위가 GM이 나왔는데 도요타 24%, GM이 20% 나왔는데 또 좀 재밌는 거는 의외로 테슬라가 1등을 했다라는 게 원래 별로 재미없는데요 이거. 저도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요번 세 번째 소식. 근데 원래 이 투자자들 세계에서 한 작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저는 그냥 요새 뭐 미국 토크쇼 같은 거 보면 뭐 너무 혁신적인 거에 예시가 그냥 테슬라여가지고. 왜 이 세계 업체만 제안한 거예요? 저도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 소식을 알린 일렉트랙이라는 매체에서는 일단 테슬라가 1위한 게 신기하다. 원래는 이렇게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정 못 받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도요타는 전기차를 거의 만들질 않는데 걔는 또 왜 2위냐. 그것도 신기하다. 이건 아마 뭐 도요타가 워낙 기본적으로 차를 많이 만들어 잘 파니까 생산량도 잘하겠지라고 많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개가 나왔다. 네. 윤탁쌤 진짜 재미없나 봐. 편집의 기운이 좀 느껴지지만 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석쌤 지석쌤 전기차 소식 포터부터 이제 재밌는 소식 많이 갖고 오셨는데 마지막 소식이 조금 약했는데 뭐 그래도 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소식 정말 재밌는 소식이에요. 이거 좀 판이 좀 잘못 왔어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람 잘 날이 없었을까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구가 어떻게 좀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이제 코로나19랑 같이 좀 기후위기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쿼트가 하나 나와서 그 얘기랑 또 보고서가 시의적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연결되는 소식이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랑 전쟁 중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20일 세계 소도서국 연합이 주최한 이제 원격 화상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대요. 진짜 정말 노잼이네 노잼. 소도서국 이게 도서국가 연합이라는 곳인데 뭡니까 이거 도서관 생각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약간 뭐지 이랬는데 도는 약간 섬 같긴 했었어요. 근데 국토가 되게 저지 해안이나 작은 섬나라인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설립한 기구래요. 이런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후 위기의 피해를 되게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모아 섬 이런 거?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물 차면은 가라앉아서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사람들이죠. 뭐 지진의 일도 피해가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1990년에 이걸 설립을 했다는데 실제로도 이거를 설립한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되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몰디브 섬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잠기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래서 네. 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경제, 사회 그리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되게 집중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남태평양을 강타했던 그 사이클론 헤롤드의 피해를 예로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헤롤드? 저는 헤롤드는 그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그 노인분 외에는 아는 분이 없습니다. 네. 나도 저런 얘기 할까다 네. 한심하게 들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주라기 공원 설립한 분 있잖아요. 그 KFC 할아버지 닮은 분 있죠. 그분 외에는 아는 헤롤드가 없어요. 이 헤롤드가 5번째 태풍이래요, 올해. 네. 근데 이게 4월 초에 한 4월 8일이었나? 그때 이제 피지 아시죠? 섬나라. 네. 그 피지를 강타해서 뭐 가로수도 쓰러지고 사진을 보니까 뭐 주택도 완전히 뭐 붕괴가 되고 사원도 지붕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뭐 이랬더라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태풍이 잦아지고 하면은 네, 맞아요. 피해도 더 네. 커지니까. 네. 그 저는 몰랐는데 네. 이제 또 대만 같은데 친구들을 불러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태풍이 좀 약하게 오는 편이라면서요. 그쵸. 막 거기는 그렇죠. 자기들 학창 시절 뭐 경험을 얘기하는데 네. 막 창문 밖에 나무가 뭐 거의 90도 가까이 꺾이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체통이 꺾인 것도 있어요. 진짜 무섭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피해가 윤탁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이 그리고 더 세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고 지금은 절대 기후위기 대응에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고 코로나19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기후위기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구테우스 사무총장. 먹고 살기 힘들어.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네.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나름대로 잘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대부분 일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그 이틀 동안 기자회견 안 했던 거 아시죠? 네. 왜 코로나19 뭐 드- 그거 관련해서 과외 받고 있나요, 드디어? 그 무슨 성분을 뭐 주입을 하라고 했대요. 인체에 주입을 하면 안 되는 성분을. 뭐 클로로킨 그거? 네, 맞아요. 그걸로 사람 많이 그 죽었죠. 클로리킨 아닌가? 말고 아예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뭐랄까 뭐 락스 같은 거 네, 락스 희석해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기로 넣어보면 어떻겠냐. 그 락스 물질을 실제로 그 그 얘기 진짜 균에 했어. 이렇게 하면은 공식 브리핑에서 뭐 그게 되게 몇 분 안에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인체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사랑 기자들이 엄청 이제 그런 걸 하니까 트위터로만 계속 반박을 하고 그랬다고 막상 하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면서요. 지금 위기여가지고. 아니 그 이후는 좀 떨어졌어요. 아 진짜. 그건 좀 너무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트럼프가 뭔 짓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이게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WHO가 잘못했다고 그 WHO 돈 안 내겠다고 그랬고 한 20개 국가가 모여서 원격 회의를 했어요. WHO 원격 회의를 했는데 네.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나 안 해. 그러니까 UN 뿐만 미국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UN에 그 이렇게 분담금을 잘 안 냈었어요.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CNN 창업자 그 누구지? 이름을 테드 기억 못해. 터너. 테드 터너. 네. 테드 터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미국이 안 낸 분담금을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이제 리더 역할을 마청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수틀리면 국제기구를 굉장히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러는데 사실 비영리 국제기구라고 하잖아요. 그린피스 네,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국제기구가 아웃풋 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관계가 어렵죠, 첨예하고 어렵죠. 하니까 네.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세금을 왜 거기다 써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국제적 공조가 없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민족주의가 강해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또 트럼프가 또 트럼프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이런 트럼프 집권 시기에 되게 열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분의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그렇지만 근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거라고.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원금이 되게 곳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원금이 이제 사회나 경제를 복구하는 데 쓰일 때 지속 가능한 곳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판로를 찾을 수 없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부의 사연이 나왔는데 참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참 기후변화 심각해 되면 이제 농사가 잘 안 될 텐데 네. 참 고민이 더 크실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농작물 수확 자체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 마이클 보어 말대로 인구를 줄여야 돼. 농담이고요. 편집. 네, 농담이고.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말도 안 생각이만 되는 나오고 거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고
그냥 제가 아까 그냥 마이클 모어 얘기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농담한 거고 네. 이제 먹는 게 줄어들면 진짜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 그 화장지 사건 있었잖아요. 화장지 사건. 맞아요. 사실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외국들은 그냥 먹을 것도 다 털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되게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도서국가들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국가들이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이제 4월 23일에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홍수 피해 인구가 2010년, 얼마 전이죠? 2010년에는 7,200만 명이었대요. 근데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네. 20년 차인데 이때는 1억 4,700만 명, 20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내다본 거였고.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네. 이거보다 더 증가할 거예요. 지석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50년에는 사실 이 피해 규모가 더 재앙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해서 피해 인구가 무려 2억 2,100만 명까지 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 때 네. 대응을 잘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뭐라고 했죠? 치수 사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물 관리 같은 거 잘 되는 편인데 예를 들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좀 비가 많이 왔다 하면 서울 뭐 한복판이 잠기고 맨날 물 퍼내고 이런 게 아직도 이제 취약한 지역이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상하수도 관리가 잘 돼 있는데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 상하수도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이 홍수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해안에 근접해서 뭐 살아가는 곳이나 아니면 그쵸. 진짜 섬나라나 이런 곳은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홍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당연히 기후위기에 따라서 강우량이 많아지고 또 폭풍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안가 도시를 덮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이 있는. 플로리다 이런 쪽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상하수도 잘 해놨어요. 네. 근데 하수도가 나가면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했는데 처리해가지고 바닷물이 올라와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가 역류하는데 예전에는 폭풍 때 역류했다면 최근에는 가끔 그냥 역류하는 맑은 날 역류를 막 해버려요. 하수도 위치가 네. 근데 역류하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하수도 위치가 옛날에는 물 위라고 지었는데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렇죠. 물이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펌프 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뭐 도로 같은 걸 위로 올리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도로를 올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한 게 그런 제반 작업에 비용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죠. 에너지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냥 높낮이로 그냥 하수가 내려가는 건데 이제는 펌프로 물을 밀어내줘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또 주목할 만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홍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좀 짚었어요. 근데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곳을 짚었는데 여기가 인구가 진짜 피해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강이나 하천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를 보는 세계 인구의 44%가 다 이 나라에서 나오고 해수면 상승이랑 폭풍의 일로 인한 해안 홍수 피해를 보는 인구의 58%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심한 피해를 보냐면 꼭 이렇게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 이런 쪽을 보고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그럼 그렇다고 무슨 뭐 미국의 무슨 플로리다 해안가나 이런 데는 뭐 안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석쌤 말이 딱 맞는 게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바로 짚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뭐 못 사는 사람들만 되게 피해 본다 이런 인식이 가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부산도 이제 뭐 해운대 이런데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지어놓은 거 이런데 지금도 가끔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우리 그 부자들의 도시 뉴욕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 부동산 부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침수 때문에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 그 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놔도 물에 잠기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심플하게. 혹시 뭐 뉴욕에 그런 재산이 있는 분은 처분하시고 한 10% 정도 그린피스 기부하시고 90%는 뭐 그냥 알아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이름으로만 기부하셔야 된다. 뭐 회사 이런 거 안 받아요. 기업 후원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랑. 근데 사실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보고서는 지금 홍수 관련된 것만 가지고 온 건데 사실 10년만 해도 막 지금 피해가 20년 전에 비해서 막 2배씩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10년 전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좀 늦추면 안 되는 때라는 게 더욱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좀 기후변화 대응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소식 갖고 오셨는데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네. 하여튼 좀 진짜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그린피스가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 설립 50주년을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이에요? 올해 내년이에요, 아니었어요? 내년.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잠깐 이제 그린피스 연대기라고 쉬어가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처음부터 요약? 처음부터 한 2문장 정도 요약을 하면 미국에서 1971년에 한 문장.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알래스카 만류산 열도 인근 암치카 섬에서 핵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이것도 길어질까? 또 쉼표. 네. 했는데 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NGO가 딱히 없어서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해서 이제 12명의 멤버가 광어잡이 배를 타고 이제 핵실험을 막으러 직접 갑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끝났고요. 왜 갔냐면은 암치카 섬에서 핵실험을 하면 환경보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진으로 취약해가지고 혹시나 핵실험이 지진대를 자극하게 되면 이것이 쓰나미나 이런 걸로 캐나다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볼 수 멀게까지는 있으니까. 일본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핵실험을 반대하는 NGO가 흔치 않았을 때 이제 그린피스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끝났다. 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린피스 최초의 빅토리. 네, 맞아요. 네, 항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미국 정찰기 추격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캐나다 총리죠, 트리도 총리의 아버지인 엘리엇 트리도 총리가 이제 그 그린피스 배 항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막으러 가는 걸 지지한다. 그럼 엄청나게 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야 우리가 너네를 지지할게. 그리고 약간 이제 배경을 보면은 캐나다와 미국의 그 관계를 봤을 때 미국에 반하는 이런 입장을 캐나다에서 낸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럼요. 국력 그렇죠. 차이와 뭐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출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데 네. 우리가 우리 땅 근처 핵실험하는데 감히 너네가 이래?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여러 포함된 이 그 그린피스 항해에 지지선을 보냈죠. 그래서 이게 그 그린피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치적인 큰 빅토리가 이제 발생한 건데 이제 이렇게 참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선원들이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 암치카 섬의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네.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반경 거기 배들한테는 대피 명령이 떨어져요. 핵실험하기 전에 당연히. 되게 인도주의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괜찮네 이 사람들. 네, 미국 참 괜찮은 나라네요. 네, 그래서 20마일 이내에만 이제 미국 핵에너지위원회 기술자들이 있고요. 네. 20마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핵실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린피스의 전신이죠. Don't Make a Wave Committee. 그러니까 파도를 만들지 마. 이 멤버들이 탄 그린피스라는 이름의 배. 네. 이 배는 섬에 약 3마일까지 접근하기로 해요. 3마일. 3마일이면 4.8km. 진짜 뭐 80km랑 4.8km. 네, 그러니까 섬 1마일 내에서 핵실험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섬에서 1.6km 이내에서 당연히. 네. 3마일까지 접근하기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배를 12명이 탔잖아요. 네. 이 배가 무잡는 배였다고 그랬죠. 광어. 네, 광어잡이 배, 국민횟감. 네, 광어잡이 배를 타는데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은 선장이었고 한 명은 기관장. 이제 10명이 이제 아마추어 이제 선원들인 거죠. 배를 그쵸. 타고 맡기로 한. 뭐 직업 배 선원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3마일까지 접근한다고 핵실험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3마일이 왜 중요하냐면 3마일보다 그 더 핵실험장에 접근하면 배를 몰수당할 뿐 아니라
그때 당시 70년대 기준으로 1만 달러의 벌금. 아. 그때 따지면 이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참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10년간의 구금, 징역,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안 살아봤는데 캐나다나 이런 미국 서부가 살기가 좋나 봐요. 우리 뭐 LA 알잖아요. 약간 좀 살기가 좋고. 네, 캐나다 예전에 며칠 가봤는데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햇빛이 따뜻하고 비가 거의 안 와요. 네. 근데 후배 집에 있었는데 에어컨이 참 잘 나오네 하고 봤더니 에어컨을 꺼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 좋고 바람도 되게 선선하고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래서 오픈카 타고 그냥 뭐 다니고 쾌적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뭐 그 LA에서 요즘 이상기후라고 하는 게 뭐 1년에 한 5번 비 오고 말하는데 요즘 비 많이 온다고 그러고 하여튼 막 날씨가 되게 쾌청하고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캐나다의 이런 서부 해안에서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반지의 제왕 샤이어의 호빗들처럼 평화롭게 살고 뭐 하루에 6끼씩 먹고 진짜 정말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 산말보다 더 접근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선장은 배를 뺏기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 캐나다, 미국 그 서부 해안 중에 이 핵실험을 막으러 가겠다고 동참하기로 한 유일한 선장과 배인데 3마일 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배도 뺏기고 1만 달러에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이 중에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 보트 있잖아요. 네. 우리 그 그린피스 작은 배에도 보트. 작은 보트를 타고 상륙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섬에? 네, 섬에 상륙해야 그 정도 해야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당연히 푸시를 할 수가 없고 개인 선택에 그쵸. 이제 막 왜냐면 10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밥헌터죠. 이 방송에 기초가 되는 책을 쓴 사람이자 그린피스 국제본부 초대 회장을 한 밥헌터가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캐나다에서 정말 난 평화롭게 살아왔고 우리 가족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감옥에 10년을 가야 되는 그 결정, 그 마지막 3km에 접근했을 때 더 접근하기 위한 그 보트를 타야 되나? 3km가 아니라 3마일이죠. 윤탁쌤, 지석쌤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애초에 배도 안 탔을 겁니다. 쫄보여가지고. 저는 배는 탔을 것 같은데. 저는 멀미약 엄청 가지고 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선 가족이 가라고 하질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고 또 가족이 있으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못해요 저는. 그리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배 타서 저쪽 막 홍콩 그보다 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광어잡이 배 타고. 그래서 real life or death engagement.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참여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배에서의 삶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8일 정도 배를 탔는데 사실 배에서의 삶과 육지에서 삶은 엄청난 차이가 다르죠. 있잖아요. 뭐 흔들리기를 해요. 근데 막 배에서는 배 창문이 있는데 비가 계속 샌대요. 그래가지고 발은 계속 축축하고 머리 쪽은 기관실이랑 가까워서 막 50도처럼 뜨겁고 라디오 통신소리에서 계속 라디오 들어오고 배멀미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밴쿠버에서 8일 정도 항해를 하고 그 알래스카 옆에 알류산 열도. 알류산 열도는 또 이제 러시아 옛날 소련 땅이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국도 참 요런 데서 핵실험을 했다라는 게 이게 냉전 시대 때 그런 거겠죠. 이제 약간 소련과의 경쟁. 그래서 400마일 정도가 남은 거예요. 400마일이 이제 644km 정도 남은 건데 이제 최고 속도가 이제 막 16k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 38시간 연속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때 뉴스가 도착합니다. 핵실험 테스트가 연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달 착륙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달이 멀리 달아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 핵실험 연기가 된 게 사실인지, 진짜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연기가 될지.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뭐 코시긴이라고 당시 소련 주석이 있었대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게 될 건데 설마 핵실험을 그때 맞춰서 할지. 그러니까 소련한테 봐라. 우리도 핵실험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전범이죠. 그 히로히토 이제 일왕이 알래스카를 방문할 예정인데 또 일본이 핵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두 번 핵폭탄 맞았고 하니까 전범인 이 일왕이 왔을 때 핵실험을 하는 것도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도쿄에서는 당시 핵실험 반대 시위가 거셌다고 해요. 핵실험 희생자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태평양 이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식량을 보니까 6주 분량 식량을 챙겼는데 한 달이 더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핵실험이.
근데 또 8일 만에 2주 분량을 벌써 먹어 치운 거예요. 그러면 버티진 못하겠다. 진짜 하루에 6끼씩 먹었나 보네. 그러니까 많이 먹었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받으니까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통조림 거꾸로 따면서 막 먹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 좀 처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항해가 또 어떻게 될지, 연기가 됐는지, 항해를 갔는지, 상륙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왜 여기서 끊으셨죠? 여기서 끊은 이유는 제가 좀 오늘 대본 준비한 날이 하루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이 그 책을 쓴 게 너무 이 묘사가 많아. 형용사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진짜 사실은 이 배를 타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이랬던 또 구성원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네. 의사부터 해서 대학 교수부터 해가지고 뭐 정치 관련한 분도 있고 기자, 뭐 칼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광어잡이 배 타고 미국의 핵실험 맞겠다. 미군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배를 8일 동안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총리가 전화해서 너네 지지한다고 그러고 유명한 영화 배우가 뭐 욕하고 그런 상황이 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무게감으로. 하지만 또 이제 정말 그 섬에 상륙을 해서라도 핵실험 막아야 되는지 그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감수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배를 타고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잖아요. 배에서 잠을 제대로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멀미도 있고 그래서 막 그리고 광어잡이 뱀이 얼마나 흔들림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일정보다 핵실험을 또 한 달 정도 미룬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을지 다음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오늘 좀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연대기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간 연대기 중에. 다른 코너가 좀 약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대기 내용이 흥미로웠어. 네, 본인들의 코너에 대한 이 애정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아직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아마 이제 긴 연휴의 중간 정도의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코로나19랑 싸우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까지 좀 노력해야 되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뭐 좀 더 다음 주에 좀 괜찮은 소식 좀 갖고 올까요? 지석쌤 특히? 아빠. 아니 정말 그 아까 세 번째 소식은 정말 대단한 소식인데 너무 내가 판을 잘못 골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재밌는 소식으로 대중적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이제 제목이네요. 팟빵 뮤직에서 방구석 허맹이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작은 욕심 들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